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좀 30분 이내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면 없지 않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질문해주신 분이 일부 계신데, 바나트님, 록타이트 접착제랑 경화제 모두 록타이트 제품끼리 만나 효과적인가요? 그럼요.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각각의 포뮬러가 매칭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조건, 테스트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접착제와 접착제끼리에는 호환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원인을 찾는 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뭐 록타이트 제조상의 문제인 건지 소재상의 문제인 건지 뭐 공정상의 문제인 건지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순간 접착제 다 비슷할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타사 제품을 섞어서 쓰신다 다른 방식으로 쓰신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잠재적인 리스크는 있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TAK 이승환님 자료 송부 부탁드렸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도 조사 남겨주신 분들한테 스타벅스 쿠폰과 함께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임한주님, 순간접착제 제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원래 순간접착제를 제거하는 제거제가 사실 있기는 있어요. 솔벤트 제품이 따로 있어서 있기는 한데, 그게 용제 베이스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옷이다, 아니면 특정 어느 뭐 부위다라고 했을 때 손상이 갈 수도 있어서, 일단 제거하는 제품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라던가 딱딱한 계면, 뭐 아니면 뭐 제거가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가급적 조건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헤라나 스패츌라 같은 걸로 밀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병철님, 따뜻한 물에 담그라고 하네요. 네, 해주셨고. 윤님이네요. 그 순간접착제와는 다른 이야기인데, 록타이트 견적 및 샘플 건으로 홈페이지에서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문의도 해주시고, 순간접착제도 관심 주셔서 감사드려요. 바나트 망고 박사님. 저도 망고 좋아하는데 망고 먹고 싶네요, 갑자기. 모든 접착제 제품은 경화제랑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요, 이것도 그 접착제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순간 접착제 계열, 뭐 실리콘 계열, 이런 계열이면 또 모를까. 경화제 하나로 다 만사오케이 아닙니다. 음식에 간이 안 맞을 때 그 미원 같은 걸 넣으면은 만사오케이가 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성분끼리 이렇게 호환이 돼야 되는 거고, 록타이트 순간 접착제는 정말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엄청나게 신뢰성도 좋아야 되고, 그 조건들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아까 소개드렸던 경화제 혹은 다른 경화제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알 수 없는 사용자는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걸까 궁금하네. 7649 프라이머 전처리제를 판매하는 판매처들이 있는데 CA 프라이머와 경화 촉진제와 차이가 있죠. 그렇죠. 7649가 아니고요. 7649는 저희가 앞서서도 웨비나를 했었는데 몇 번 그 현기성 제품이라 그래서 빨간 통 제품에 경화 속도를 올리는 프라이머 전처리제입니다. 7649는 오늘 소개해드린 그 순간 접착제 계열은 순간 접착제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CPG 골드라고 하는 초록색 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경화 속도를 올리는 순간 접착제 전용 프라이머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순간 접착제의 경화력 PP라던가 PE, 실리콘과 같은 난접착 재질 성능을 올리는 프라이머는 록타이트 770입니다. 7649는 순간 접착제로 호환이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정민님, 나무의 순간 접착제를 자유로 사용하시는데 침투성이 우수하고 경화 속도가 빠른 제품은 어디 있을까요? 침투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점도가 낮은 406 같은 제품이 좋은데 나무 자체가 다공성 재질이라서 눈에 안 보이는 구멍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을 바르셨다라고 하게 되면 나무와 나무를 붙이게 되면은 100을 도포했는데 나무가 다 먹어버리는 상황들도 생겨요. 그래서 한번 오히려 점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시는 고객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침투성이 좋은 제품이라면 406, 그 젤과 같은 제품이라면 454 이런 제품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UV 접착제 점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4310이라고 했던 제품은 한 100 정도 돼요. 물이 1이거든요. 꿀이 한 3000
정도 되고, 아까 침투성이 우수한 제품 406이라고 했던 제품은 50 미만인데요. 그 UV 접착제 4310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150 정도 되고, 4311과 같은 제품은 한 500에서 600 정도 됩니다. 현재는 경화제 써서 다음 단계 진행하시는데 UV를 사용한다면 경화제 사용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는 안 드렸는데 그 카트리지 같은 거 만드는 모 업체의 경우에 순간 접착제만으로 커버가 안 돼요. 왜냐면 거의 연에 한 몇십만 대씩 생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정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 접착이 상당히 빠르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워낙 좁은 면적이라서. 이런 경우에 전부 UV로 쓰시게 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잘 접착한다는 것 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목공용 순간 접착제. 그냥 단순히 목공을 하시게 되려면은 일반 401도 괜찮습니다. 뭐 이제 그 목공을 가지고 구현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건데, 필름이라던가 이런 MDF 같은 경우는 그 필름에 코팅되어 있는 면들도 있거든요. 순간 접착제를 진짜 저벅저벅 바르는 경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경화 속도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여파가 있어서 단순히 그냥 목공에 붙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큰 기대치가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401로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강종원님, 접착 이후에 아노다이징 하시네요. 알루미늄인가요? 액체 도장을 해야 된다. 순간 접착제. 일단 아노다이징 하시는 많은 경우에는 순간 접착제를 잘 안 써요. 부조용 접착제를 쓰시거나 열경화성 에폭시 같은 거를 쓰셔서 아노다이징을 할 때 생기는 그 열을 가지고 경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노다이징 할 때 얻는 열이 어쨌든 열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별도의 오븐을 구축하지 않아서 아마 알루미늄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알루미늄 쓰시는 많은 고객분들은 저희 에폭시 제품을 써서 이거를 세이브 하시는 경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순간 접착제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0도에서 20분이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에폭시가 아니면. 유일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거는 록타이트 40인데 20분이라는 게 버틸지 안 버틸지는 한번 직접 트라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종호님 만약에 반드시 순간접착제를 쓰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순간접착제보다는 말씀드린 에폭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손병철님, 웨비나는 종료되었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자료는 끝났고 지금은 이제 자유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손병철님 음성장애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아마 그 가지고 계신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이슈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K님, 축혈 보정제를 사용해서 축과 슬립을 고정했는데 분해하는 상황이 생긴다. 오늘 순간 접착제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 축혈 보정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혈 보정제는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엄청 좋아요. 보통은 뭐 180도 내외에서 오랜 기간 쓰셔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죠. 거의 그런데 부득이하게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객사의 경우에는 해체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엄청 센 게이지를 밀어서 해체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국부적으로 250도씨에서 280도씨를 가하시면 열에 의해서 서서히 그 접착력이 낮아지니까 그때 해체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주변부가 좀 열에 의한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욱님 맞나요? 식품용 장치에 사용하는 건 모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식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접착제가 먹는 음식에 즉각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건 따로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디칼 인증의 경우에도 메디칼 장비에 순간 접착제를 썼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인증을 받는 거고 직접적으로 식품 장치나 뭐 이런 것들에 해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써야 된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저희가 팔고 있는 다른 제품군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수기 필터 이런 데는 식음료에 직접적으로 접착제가 노출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특정한 그 산업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있는데 순간 접착제의 식품용 장치다 딱 그렇게 국한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모델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승현 과장님, 오성동미라. 고객사에서 니드를 사용하는 종류가 많은데 점도별로 토출 가능한 게이지 목록이 있을까요? 가끔 질문을 받아서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니드를 쓰시는 경우에 점도에 따라서 토출 가능한 게이지다. 사실 순간 접착제 점도가 그 아무리 많아봤자 한 2000에서 3000 내외고 겔 타입은 거의 한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순간 접착제를 밀어내는 이큐먼트라 그러죠. 공합 장비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필드에서.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게이지가 따로 있다 그렇지는 않고 현장에서 원하는 양, 그 다음에 공합 상태, 그 다음에 제품의 상태를 직접 트라이를 해보고 보통은 현장에서 많이 맞추죠. 그 조건에 맞춰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나트 망고 박사님, 프라이머랑 경화제랑 디자인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린다. 일단 디자인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프라이머와 그 경화제 같은 경우는 그 용제형 베이스예요. 저희 나름대로 컬러가 그 마케팅 측면에서나 저희가 좀 이제 보여드리는 측면에서 세분화하고 있는데 빨간 톤 같은 경우는 현기성 접착제, 뭐 나사를 고정하거나 배관을 밀봉할 때 그 방식이 같은 메커니즘. 순간 접착제는 파란색, 이것도 다 파란색 계통이거든요. 말씀 주신 경화제 계열들, 그 다음에 용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그 번호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프라이머 혹은 경화제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팔고 있는 제품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사업부에서 팔고 있는 게 10개 미만 정도일 겁니다. 아마도 10개 정도 될 건데요. 그에 맞춰서 쓰는 게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아마 저희가 나중에 그 현재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4월 달에 세정제와 윤활제만 가지고 웨비나를 예정하고 있어요. 아주 심플하고 쉽게 일반 산업용 현장에서 방청류나 절삭유 혹은 그런 다른 조건에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머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영어로 전 처리를 한다라는 것을 통칭하는 걸 프라이머라고 하고 경화제는 말 그대로 경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 이거를 왔다 갔다 많이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에 대한 좀 혼선인데 말 그대로 내가 전 처리를 하는 거다. 프라이머 혹은 그 접착제 성능을 올린다. 접착 성능을 올린다를 프라이머로 얘기를 하고 경화제, 뭐 액티베이터 이거는 말 그대로 속도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헷갈리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의하고 있어요. 현대캐피코 안지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백화현상이라고 있는데, 401 사용하시면서 도포 주변부가 흰색으로 된다. 순간 접착제는 주변에 있는 습기랑 반응해서 경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접착제 주변에 있는 습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빨리 주변이랑 반응을 해서 이게 가라앉아서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백화현상입니다. 401뿐만 아니라 이게 순간 접착제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빠른 속도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인데요. 이 백화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순간 접착제가 습기랑 반응하기 전에 경화제를 써서 인위적으로 반응시켜서 빨리 굳히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록타이트 403이나 460과 같은 저백화 타입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저백화 타입의 제품들은 경화 속도가 좀 더뎌요. 초반에. 그거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그 만드시는 공정 중에서 이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환기를 하시게 되면 하얗게 생기기 전에 이것들이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면 목공 본드와 순간 접착제 같이 사용하면 경화도 잘 된다. 아니에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록타이트 유튜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경험상 그러한 케이스에 도움은 되겠지만 목공 본드의 경우에는 순간 접착제 계열도 있어요. 그러면 순간 접착제랑 같이 사용하면 얻어 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목공 본드 중에서는 수성 계열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섞어 쓰시는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 한 종류로 쓰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사용자님, 이 사이 나사 고정제 사용하시게 되면 볼트와 목재 태핑 가공한 거 효과 없습니다. 나사 고정제 이 사이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은 나사 고정제에 대한 설명 나와 있거든요. 그 금속에만 쓰셔야 돼요. 목재 태핑 가공했으면 그 목재가 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경화될 수 있는 기자학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에폭시를 쓰시거나 순간 접착제 쓰시면 도움됩니다. 단 순간 접착제는 이제 내충격성이나 이런 게 우수하진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정적인 상황에서 쓰신다라고 하면은 순간 접착제도 괜찮고 아주 액티브하다, 활동적인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에폭시가 좀 더 우수합니다. 혜인님, 순간 접착제와 식소다 조합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식소다랑 소합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합 안 합니다. 저희는 접착제 회사에서는 별로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그 개인의 경험에 있어서 그랬던 거는 이제 뭐 상황에 맞춰서 그러실 수는 있지만 안 좋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식소다랑 하게 되면은 가스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순간 접착제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개발할 때 그 저희의 고객사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소재, 조건, 환경들에 대해서 기술 자료랑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소다 조합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나중에 공유를 부탁드려요. 뭐, 한 스푼 넣는다, 두 스푼 넣는다,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질문 여기까지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4월 달에는 세정제와 윤활제, 기존의 산업 현장에서 쓰시고 있는 방청류나 절사규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들이 강화되면서 옛날에 그냥 저가형 세정제들이 지금 쓰시지 못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형 나사를 쓸 때 고온 고압 조건에서 나사가 고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미팅, 다음 미팅 하고 싶다. 웹이나 이런 거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주신 분들한테는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